오늘은 우리가 즐겨 드시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공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려면 무엇을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장을 보실 때, 밥상을 차리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공육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릴게요. 가공육이란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발효시키거나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식품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런천미트, 통조림 고기 등이 모두 가공육에 해당합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반찬으로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가공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드시게 될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답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물질을 뜻해요.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니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물론 가공육을 조금 드셨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많이 드실수록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공육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는 주로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의학용어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서 혈관을 점점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게 되는데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소시지 2개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드셨을 때 심장병 위험이 약 42%나 높아진다고 해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공육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겠죠?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기능도 방해한답니다. 결국 가공육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떨어뜨리는 혈관 건강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해를 끼치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장 건강과 염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우리 몸속 장에는 수십조 개에 달하는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세균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르는데 건강에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잘 조절된답니다. 그런데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장 속에 나쁜 균이 늘어나고 좋은 균이 줄어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돼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체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색소, 화학 첨가물들도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데 한몫을 한답니다. 가공육에 자주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은 고기를 붉은색으로 유지시켜주고 세균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과도한 나트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가공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트륨 함량이 높답니다. 집에서 닭고기를 구워서 드실 때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접 구운 칠면조 가슴살과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델리 칠면조를 비교해보면 가공된 것의 나트륨 함량이 무려 8배 이상 많다고 해요. 같은 고기인데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높아지는데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마비,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5g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데 가공육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 양을 훌쩍 넘기기가 쉬워요. 소시지 한 개에만 나트륨이 5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속에 수분이 쌓여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하며 다리가 붓는 부종도 생길 수 있어요. 콩팥이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기능도 서서히 나빠질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가공육을 줄이면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건강하고 맛있는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먼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가공육 대신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구운 닭가슴살이 있어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되고 양념을 살짝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연어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연어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특히 좋답니다. 참치 통조림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단, 통조림을 드실 때는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달걀도 매우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달걀 하나에 완전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린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꼭 함께 드시면 좋아요.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둘 다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착한 식품이에요. 병아리콩으로 만든 후무스는 빵이나 채소에 찍어 드시기도 좋고 고소한 맛이 나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으실 거예요. 렌틸콩도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고 끓여서 죽처럼 드시거나 밥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두부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품이죠.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부드럽게 으깨서 양념에 무쳐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서 드셔도 맛있어요. 콩류를 꾸준히 드시면 가공육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잡아주는 식품들도 알려드릴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귀리, 즉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 죽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바나나나 사과를 잘게 썰어 넣으시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현미나 통밀, 잡곡밥도 흰쌀밥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평소에 드시는 밥에 현미나 보리, 콩을 섞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과와 배, 딸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 과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들도 맵기 빠지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채소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준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도 꼭 드셔야 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심장과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연어 외에도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런 생선을 드셔보세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든든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아보카도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올리브 오일도 좋은 지방이 풍부하니 요리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가공육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될 몇 가지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햄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찌개에 소시지를 넣으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대신 두부나 닭고기를 넣어보세요. 반찬으로 햄볶음을 자주 드셨다면 생선구이나 닭조림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장을 보실 때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포화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공육은 냉장고에 두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에 없으면 덜 드시게 되거든요. 대신 두부나 달걀, 생선을 항상 준비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게 된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신장이 나트륨을 잘 배출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은 반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것이 나트륨 줄이기에 도움이 된답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매우 중요해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끼니를 거르시면 다음 식사 때 더 많이 드시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소식다찬, 즉 조금씩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드시기보다는 단백질, 채소, 잡곡을 골고루 담으신 식판을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어르신, 건강한 식습관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입맛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드셔온 음식들이라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한 달, 2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오래오래 유지되어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 보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